새벽 4시. 잠에서 깨어 천장을 바라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참 많은 말을 했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외로울 때도 화날 때도.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은 더 많아집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며 전화를 끊고 배우자와는 이제 할 말이 없어져서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고마워서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당신이 지난 60년, 70년을 살면서 겪은 인간관계의 고통, 그 절반 이상은 당신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당신의 입이 만든 것입니다. 200년 전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의 불행에서 위안을 얻고 타인의 행복에서 질투를 느낀다. 그는 평생을 혼자 살았습니다. 친구도 제자도 가족도 멀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팍한 노인네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배신당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비밀을 털어놓지 않았으며 누구에게도 자신의 계획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기 직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독했지만 자유로웠다. 남들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평생 불행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베풀기만 했는데 왜 돌아오는 건 배신뿐일까? 나는 진심으로 대했는데 왜 뒤통수를 맞을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너무 많은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단순한 유튜브 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한 생존 매뉴얼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며 쌓인 후회를 씻어내고 앞으로 남은 10년, 20년을 평화롭게 살기 위한 마음의 방패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빌려 죽을 때까지 입 밖으로 절대 꺼내서는 안 되는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돈과 재산. 둘째, 당신의 비밀과 치부. 셋째, 당신의 목표와 계획.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눈을 감고 들어주십시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침묵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졌는지, 입을 다무는 것이 얼마나 강한 무기인지.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당신의 돈과 재산. 첫 번째,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경고한 것. 절대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는 것. 바로 당신의 재산입니다. 돈이 있다고 말하면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꼬이고, 돈이 없다고 말하면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이 꼬인다. 쇼펜하우어의 이 문장, 200년이 지난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들어맞습니다. 평생 악착같이 모은 돈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로 나가고 점심 한 끼 아껴가며 통장에 쌓아올린 돈입니다.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주말도 반납하며 모은 퇴직금입니다. 자랑하고 싶으시죠? 나 이만큼은 해냈다고 말하고 싶으시죠? 자식들 앞에서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 여유 있다고 말하고 싶으시죠?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의 평화는 끝입니다. 박 선생은 68세입니다. 평생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합쳐 3억 정도의 노후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에게는
40년 지기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자란 진짜 형제 같은 친구. 어느 가을날 저녁 두 친구는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기울였습니다. 막걸리 한 병이 비고 소주 두 병째 들어갈 때쯤 박 선생의 입이 열렸습니다. 이보게 친구, 내 말 한번 들어보게. 나 그래도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 만큼은 모아뒀네. 통장에 한 2억은 묶어뒀고 비상금으로 5천 정도 더 있으니 이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친구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야, 정말 잘 됐다. 자네는 노후 걱정 없어서 좋겠어. 술자리는 훈훈하게 끝났습니다. 박 선생은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한밤중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새벽 1시. 여보게 박 선생, 나야. 미안하게 됐는데 내 아들이 이번에 치킨집 프랜차이즈를 하나 내려고 하네. 근데 급하게 자금이 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자네 여유 있다고 했잖아. 딱 3천만 원만. 3개월 안에 갚을게. 이자도 쳐줄게. 친구 좀 봐주게. 박 선생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돈이 있다는 걸 말해버렸습니다. 거절하면 돈만 아는 인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40년 우정이 깨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3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 선생이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여보게,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 친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 미안하네. 장사가 잘 안 돼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게. 다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 선생이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친구가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 자네는 그 돈 없어도 먹고 살잖아.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친구 좀 도와주면 안 되겠나? 너무한 거 아니야? 결국 박 선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3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40년 우정도 깨졌습니다. 친구는 박 선생을 피하기 시작했고 동창 모임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박 선생, 그 친구 돈밖에 몰라. 나 급할 때 3천 좀 빌려달라니까 얼굴이 확 변하더라고. 그렇게 친한 척하더니 결국 돈이 제일 중요한가 봐. 박 선생은 지금도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냥 나도 빠듯하게 산다고 했어야 했는데, 모은 돈 이야기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쇼펜하우어의 좋은 부자는 소리내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지켜야 할 것은 체면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당신의 노후 자금은 당신의 핏값입니다. 그것은 늙은 육체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입니다. 병원비, 약값, 간병비,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돈입니다. 그 방패의 두께를 남에게 보여주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은 도둑을 내 집으로 초대하는 것과 같다. 앞으로 누군가 물어봅니다. 요새 살만하세요?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냥 먹고 살 만큼은 되네요. 연금 많이 나오세요? 아유, 쥐꼬리만큼 나와요. 퇴직금 좀 받으셨죠? 받긴 받았는데 뭐 다 쓰고 나니 별로 안 남더라고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나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은 도둑을 내 집으로 초대하는 것과 같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부자는 소리내어 자랑하지 않는다. 그저 평온할 뿐이다. 챕터 2 당신의 비밀과 치부. 두 번째로 절대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는 것. 바로 당신의 비밀입니다. 당신의 치부입니다. 당신의 아픔입니다. 가정 불화, 며느리 흉, 남편 흉, 아들 흉, 딸 흉, 내 부끄러운 과거, 내 실수, 내 후회. 내 속을 보여주면 상대방이 위로해주고 서로 더 가까워질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비밀을 지키려면 나 자신부터 침묵해야 한다. 내 입 밖으로 나간 비밀은 이미 비밀이 아니다. 더 냉혹한 말도 했습니다. 적에게 알면 안 되는 일은 친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김 여사는 65세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예쁘게 봐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잡니다. 설거지를 대충 합니다. 김치찌개 끓이는 것도 서툽니다. 명절에 차례상 차리는 것도 잘 모릅니다. 김 여사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런가 보다 하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제 일이 있어요. 매일 집에만 있으라고 하시면 제 인생은 어떡하라고요? 그날 저녁 김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휴대폰을 들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단짝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진짜 속상해서 잠이 안 와.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그리고 1시간 동안 며느리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무례한지, 얼마나 게으른지, 얼마나 말대꾸를 하는지. 단짝 언니는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아이고, 정말? 며느리가 그래서야 되겠어? 자네가 고생이 많아. 요즘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어. 김 여사는 속이 후련했습니다. 역시 내 편이 있어서 다행이야. 전화를 끊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3일 뒤 아파트 경로당에 갔더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김 여사를 보며 수군댑니다. 저 집 며느리가 그렇게 버릇이 없대. 시어머니를 뭐라고 하면서 집에도 안 들어온대. 김 여사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알고 보니 그 단짝 언니가 경로당에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닌 겁니다. 김 여사 집 며느리 진짜 못됐더라. 아침에 늦잠 자고 살림도 엉망이고 시어머니한테 막말도 한대. 그리고 그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각색되고 과장되고 왜곡되어 결국 그 소문은 며느리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아들은 어머니한테 화를 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집안일을 왜 밖에 나가서 떠벌리고 다니세요? 우리 부부 이혼하라고 작정하신 거예요? 김 여사는 땅을 쳤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 입을 다물지 못했을까? 그 뒤로 며느리는 명절에도 오지 않습니다. 아들도 어머니를 멀리합니다. 그 단짝 언니와도 연을 끊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 인간은 타인의 불행으로 위안받는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단짝 언니가 악한 사람이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친구의 불행에는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어도 친구의 성공에는 진심으로 박수치기 어렵다. 인간은 타인의 불행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확인한다. 당신이 털어놓은 비밀은 듣는 사람에게는 그저 재미있는 안주거리일 뿐입니다. 오늘 그랬구나. 힘들겠네 위로해주던 그 사람이 내일은 다른 모임에 가서 그 집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완전히 썩었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당신의 불행을 들으면서 그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저것보단 낫네. 다행이야. 그리고 그 다행이라는 감정은 너무나 달콤해서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어집니다. 쇼펜하우어의 조언 침묵은 나를 지키는 갑옷. 당신이 약점을 보이는 순간 누군가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자신보다 아래로 봅니다. 나보다 불행하구나. 나는 저것보단 낫네. 이 우월감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의 비밀을 간직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우월감을 또다시 맛보고 싶어 합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약점을 보이는 것은 사자 앞에서 상처난 살점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당신의 아픔, 당신의 가정사,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 깊은 서랍에 넣어두고 굳게 잠그십시오. 그 서랍을 열어 보여준다고 해서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만이 그 상처를 보듬을 수 있습니다. 위로는 당신 스스로 해 주십시오. 그래,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다른 사람에게서 위로를 구하는 순간 당신의 비밀은 무기가 되어 당신을 찌릅니다. 침묵은 나를 지키는 가장 강한 갑옷이다. 챕터 3 당신의 목표와 계획.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절대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는 것. 바로 당신의 미래 계획입니다. 나 이번에 시골 내려가서 텃밭 가꾸며 살 거야. 늦었지만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해 볼까 해. 유튜브를 한번 해보려고. 색소폰 배워서 동네 공연에 나가 볼까 해.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 누군가에게 응원받고 싶은 마음. 나도 아직 늙지 않았어. 뭔가 해볼 수 있어. 이해합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나를 위한 일을 하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60이 넘어 무언가를 하려 할 때 응원보다는 이런 말을 더 많이 들으셨죠? 아이고, 그 나이에 무슨, 그거 해서 돈이 되겠어? 그냥 편하게 쉬어. 괜히 고생하지 말고. 폐활량도 딸릴 텐데 무리하지 마. 실제 사연 5 70세 정 선생의 좌절. 정 선생은 70세입니다. 평생의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색소폰 연주. 젊었을 때는 먹고 살기 바빠서 꿈을 접었습니다. 자식 키우고 집 장만하고 노후 준비하느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식들도 다 컸고 시간도 생겼습니다. 이제라도 해보자. 아직 늦지 않았어. 정 선생은 악기점에 가서 색소폰을 샀습니다. 학원도 등록했습니다. 첫 레슨을 받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나를 위한 일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일주일 뒤 동창 모임에서 자랑을 했습니다. 야, 이 사람들아, 나 요새 색소폰 배운다. 나중에 멋지게 연주해 줄게.
동창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푸아, 야, 너 폐활량도 딸릴 텐데. 색소폰 불다가 숨 넘어가면 어쩌려고 그래? 아니, 그 나이에 무슨 색소폰이야? 그냥 게이트볼이나 치지. 옆집 사람들 시끄럽다고 난리 나겠네. 민폐 끼치지 마.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 선생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래, 내 나이에 무슨 주책인가? 사람들이 비웃겠지.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하면 어쩌지? 설레던 마음이 식어버렸습니다. 학원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한 달도 안 돼서 학원을 그만두었습니다. 색소폰은 장롱 속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그 색소폰을 볼 때마다 정 선생은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 사람들한테 말했을까? 그냥 혼자 조용히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쇼펜하우어의 통찰 시기심은 인간의 본능이다. 왜 당신의 꿈을 비웃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기심은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동시에 타인의 행복을 파괴하려는 악덕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특히 내 옆에 있는 당신이 변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새로운 것을 시도해서 성공하면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는 자신이 초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70세에 색소폰을 배워서 멋지게 연주하면 같은 나이에 집에서 TV만 보는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당신이 유튜브를 시작해서 구독자가 생기면 나도 할 수 있었는데 라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을 끌어내리려 합니다. 악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너도 나처럼 그냥 포기하고 살아. 그게 편해. 그게 현실이야. 이런 말들은 걱정을 가장한 저주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조언 침묵 속에서 쌓은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져 결과로 나타날 때까지 철저히 숨기십시오. 침묵 속에서 준비하십시오. 고독 속에서 실천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일은 고독 속에서 이루어진다. 군중 속에서는 평범함만이 살아남는다. 그 나이에 무슨 너무 늦었어. 현실을 봐. 이런 말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습니다. 당신의 의욕을 죽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혼자 할 때는 다릅니다.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실패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다시 시도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이 결과를 이루었을 때, 그때 비로소 말하십시오. 나 이거 했어. 사람들은 놀랄 것입니다. 부러워할 것입니다. 존경할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십시오. 말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힘이다. 클로징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능력이다. 자,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는 3가지. 첫째, 당신의 돈과 재산. 둘째, 당신의 비밀과 치부. 셋째, 당신의 목표와 계획. 하지만 이렇게 입을 닫고 살다 보면 문득 두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나 혼자만 남으면 어떡하지? 너무 외롭지 않을까? 말없이 살다가 고독사하는 거 아닐까?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메시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롭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까? 듣기 싫은 소리에 맞장구 치고, 하기 싫은 일에 동참하고,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 억지로 참석하고, 웃기지도 않은 농담에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의 절반을 잃어버렸습니다.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묻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는 그 가면을 벗을 자격이 있습니다. 입을 닫는다는 것은 소통의 단절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소음을 차단하고 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침묵한다는 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내면을 가꾸는 것입니다. 외로운 노인이 아니라 고독한 현자가 되는 법. 여러분이 침묵을 지키고 남에게 기대지 않으며 스스로의 내면을 가꾸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외로운 노인이 아니라 고독한 현자가 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외로운 노인은 사람들이 떠나서 혼자가 된 사람입니다. 고독한 현자는 스스로 선택해서 혼자가 된 사람입니다. 외로운 노인은 누군가 찾아와 주기를 기다립니다. 고독한 현자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외로운 노인은 말할 사람이 없어서 괴롭습니다. 고독한 현자는 말하지 않아도 되어서 평화롭습니다. 품격은 말수에서 나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가벼워 보입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무게감이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함부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아우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도 무시당하지 않고 존경받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문장. 쇼펜하우어는 죽기 직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우리는 타인과 같아지기 위해 우리 인생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 오직 혼자일 때 나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여러분, 이제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30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여전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여전히 누군가에게 이해받기 위해, 여전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쓸데없는 말을 하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입을 닫고 내면을 가꾸고 고독을 즐기며 품격 있는 노년을 살 것입니까? 여러분,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말했습니다. 60년, 70년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했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화날 때도 외로울 때도 이제는 쉬십시오. 당신의 입을 쉬게 하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실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침묵의 힘을 배운다. 나는 말을 아낀다. 나는 나 자신을 지킨다. 그리고 깊은 잠에 드십시오. 내일 아침 당신은 조금 더 가벼워져 있을 겁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도,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이해받아야 한다는 집착도 조금씩 사라질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 쇼펜하우어는 72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을 때까지 혼자였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배신당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단 한 번도 실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고독했지만 그것이 나의 자유였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십시오. 배신당하지 않는 노년, 실망하지 않는 노년, 평화로운 노년. 그것은 당신이 입을 닫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문장을 가슴에 품으며 마치겠습니다. 말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하지만 노년의 침묵은 다이아몬드다. 그것은 당신의 품격이자 당신의 자유이며 당신의 평화이다. 감사합니다.